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오늘은 검은 한겨울 이벤트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검은 한겨울은 12월 13일 오전 3시부터 1월 3일 오전 3시까지 조각남 봉우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해당 기간 조각남 봉우리가 보라색 물결로 뒤덮이고 이벤트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직 시즌 영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영원의 영역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키우오 바샤드의 길리언이라는 음유 시인 NPC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며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한겨울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괴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죠. 검은 한겨울에는 특이한 몬스터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저 괴물들을 사냥한 후 증표를 가져와 주신다면 광장에 전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음유 시인의 부탁으로 주인공은 괴물들을 사냥한 증표를 광장에 전시해서 사람들이 어둠을 이길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검은 한겨울 동안에는 모두가 어둠을 이겨내 희망을 찾으려 하죠. 길리언은 상점도 운영하는데 여기서 꾸미기 아이템, 이벤트 위상, 전리품들과 길리언의 비약이라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한겨울의 증표라는 통화로 구매가 가능하며 이는 이벤트 지역에서 획득한 재료들을 수집품 탁자에서 교환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 증표 1개를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건 마른 뼈 조각 300개나 잃어버린 갑옷 30개 또는 붉은 망토 노획품 1개입니다. 마른 뼈 조각은 이벤트 몹들을 잡아서 획득이 가능하며 잃어버린 갑옷은 혹한 껍질이라는 구조물을 파괴해서 획득 가능합니다. 붉은 망토 노획품은 마른 뼈 잔치라는 이벤트에서 붉은 망토 피바람이라는 보스를 잡으면 획득이 가능합니다. 마른 뼈 잔치 이벤트에서는 다수의 혹한 껍질과 이벤트 몹들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벤트 지역 위주로 도는 것이 증표를 모으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필드몹 사냥을 더 선호하시더라도 붉은 망토 피바람을 잡으면 업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각남 봉우리의 이벤트 지역은 많지만 좌측 상단 2개 지역을 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두 이벤트 사이에 지역의 경계가 자리 잡고 있고 경계를 지날 땐 다른 채널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빠르게 초기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벤트 초기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3개 단계를 한 번씩 바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재료 획득은 3개 단계가 낮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으면 3개 단계를 바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벤트 초기화가 되지 않아도 혹한 껍질은 대부분 남아있으니 혹한 껍질 위주로 돌며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모은 재료로는 수집품 탁자에서 한겨울 증표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때 곡물 단계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곡물 단계는 3단계까지 있으며 1단계는 100, 2단계는 150, 3단계는 250의 포인트가 필요하며 모든 단계를 올리기 위해선 총 500의 포인트를 채워야 합니다. 마른 뼈 조각으로 한겨울 증표 교환 시 10포인트, 잃어버린 갑오로 교환 시 20포인트, 붉은 망토 노획품으로 교환은 30포인트를 올려주며 500포인트는 천천히 해도 2시간이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를 올리게 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3단계가 되면 한겨울 수호물이 해제됩니다. 먼저 보상은 조금의 골드와 장비 그리고 재료들을 주는데 그리 높은 위력을 드랍하지는 않습니다. 한겨울 수호물은 상호작용 시 6분간 지속되는 버프를 줍니다. 버프의 공격력 증가는 이벤트 몹들에게만 적용되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버프 적용 중 이벤트 위상의 쿨타임 감소 효과는 잘 사용한다면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겨울 곡물 3단계가 되면 추가적인 콘텐츠가 열리는데 지르의 도살장을 포함한 모든 악몽 던전에서 한겨울 악몽 보관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에선 마른 뼈 조각과 잃어버린 갑오가 드랍되기에 이벤트 지역에 오지 않고 도살장만 돌아도 재료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보관함에서 나오는 재료는 악몽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관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재료는 대략 마른 뼈 조각 60에서 80개, 잃어버린 갑오는 3개에서 7개 정도라 재료 수급만을 놓고 본다면 악몽 던전이나 도살장만으로 재료를 수급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보상에 관해 보겠습니다. 꾸미기 아이템들은 외형을 변화시켜주는 것들로 이번 이벤트에서는 직업별 등 장식품, 탈 것 노획품과 무기별 외형이 있으며 방어구 외형은 없습니다. 길리언의 비약은 최대 생명력과 행운 적중 확률 15%를 늘려주고 경험치 획득량 또한 15%를 늘려줍니다. 이는 불굴의 비약이 올려주는 최대 생명력 20%와 무운의 비약이 올려주는 행운의 적중 확률 20%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경험치 획득량의 경우 기존 유저들보단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을 노린 옵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상당히 괜찮은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꾸미기 아이템들을 다 모으신 후 남는 증표로는 이 비약을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한겨울 전리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설명에 적힌 것처럼 방어구와 보석 조각 그리고 기타 재료들을 드랍하는데 방어구는 신성도 나오며 위력 평균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석 조각과 기타 재료들도 특별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증표 8개를 드릴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겨울 주머니의 경우 50에서 100만 골드 정도를 드랍하며 재료도 가끔 나옵니다. 나쁘진 않지만 속삭이면서 몇백에서 1000만 골드까지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골드가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피해 수확 지역을 돌며 속삭임을 완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의 한정 위상인 새벽의 파편 공격 위상입니다. 밤의 소나기를 사용하고 30초 후 새벽의 신속이 발동된다. 설명은 직관적이지 않지만 그냥 30초 쿨타임 후 12초간 버프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서의 위상이 순환하는 것과 비슷한데 노버프 상태 30초, 버프 상태 12초가 번갈아 적용됩니다. 버프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배 이상 길어 아쉬운 위상입니다. 곡물 3단계 달성 시 생기는 한겨울 수호불의 버프를 받으면 적 처치 시 쿨타임이 1초씩 줄어들긴 하지만 버프의 지속 시간이 6분밖에 되지 않고 매번 버프를 받으러 키이오 바샤드까지 와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효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나마 가진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위상은 공격 속도의 분류가 아이템으로 오르는 공격 속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전 영상의 설명으로 분류하자면 새벽의 파편 위상이 올려주는 공격 속도는 버킷 2에 속하게 됩니다. 공격 속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추가 공격 속도는 2개의 버킷이 있고 최종 공격 속도는 기본 공격 속도에 이 버킷 1과 2가 더해져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버킷 1과 2의 상한은 각각 100%입니다. 합치면 추가 공격 속도는 200%까지 오르지만 버킷 1에 속하는 것은 버킷 2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서 한 버킷의 옵션만 챙긴다면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버킷에서 공격 속도를 골고루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새벽의 파편 위상으로 얻는 공격 속도는 챙기기 힘든 버킷 2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시간과 쿨타임은 좀 아쉽지만 옵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꾸미기 아이템 모두 획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